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23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신입생 한성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국문학을 하고 싶다, 문학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읽고 나서였어요. 그때부터 막연하게 문학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고, 중학교 때는 작가님들을 막 덕질하면서 살았는데 그 이유를 한마디로 딱 집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굳이 표현을 해보자고 하면은 저는 동시성하고 근접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동시성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적으로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 저와 함께 살아있는 작가님들의 이야기이니까 제가 쉽게 공감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로 근접성이라는 건 어디 먼 나라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이야기를 그분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냥 대화를 나눈다는 인상을 받아서 한국 문학을 계속 좋아해 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난 이 작가를 너무 사랑하고, 그냥 이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사랑하는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싶고, 그랬던 뭔가 맹목적인 열광도 있었고 그런 치기 어린 마음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되어서 결국에는 저를 지금 이 자리에 데려다 놓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친구들 보면 진로가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까 진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목을 듣기도 하고 하던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진로가 국문과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망하는 전공이 그런 고민에서 과목을 다양하게 듣진 않았어요. 그런데 대신에 제가 국어국문학과를 지망한다고 해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 공부를 하고 싶진 않다, 그렇게 좀 협소해지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화학원 과목을 들었고 3학년 때는 미적분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는데, 사실 문과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선택은 아니잖아요. 선택할 때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저도 우려가 되고 했는데, 그때 저한테 가장 큰 자기 확신 같은 걸 주었던 문장이 있어요. 그게 서울대 학종 안내 책자에 있었던 문장인데, 수치상의 결과가 다소 나쁠 수는 있어도 학생의 도전정신, 호기심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오히려 좀 안전하고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한 것보다도 더 높이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문장을 읽었는데, 그게 그 문장을 계속 생각했고 그게 저한테 계속 힘이 되었습니다.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좋게 받았던 과목도 있었고 좀 아쉬웠던 과목도 있고 했는데요. 그게 제가 그 과목을 공부한 것에 대한 유일한 지표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이 교과 과정 안에서 학생들한테 요구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착실하게 해내고 거기서 좋은 결과를 받는 것도 물론 대단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지만, 가끔씩은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험생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학습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너머의 의미를 찾으려는 자세도 때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워낙 이제 면접에 대한 부담도 컸고 긴장도도 심했어서 면접을 할 때마다 마지막까지 되게 난항을 겪었었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잘 말하다가도 면접 상황만 딱 가정하면 한마디도 안 나오는 막 그런 경험도 하고, 그게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니까 학원에서 하는 특강을 들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자신감을 높여준다거나 실력을 향상시켜준다거나 그런 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저 자신의 개성이 드러난다기보다도 구조화되고 좀 정형적인 답변을 양산해가지고 저를 그 틀에 좀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인상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번드르르해 보여도 너무 공허하고 텅 빈 답변이라면 하지 않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학원에 의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시문 관련한 추가 질문에서 면접관님께서 그런 걸 질문하셨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이걸 설명해봐라, 그러셨는데,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사실적으로 완전히 틀린 답변을 한 거예요. 이제 개념을 거꾸로 적용한 거죠. 근데 면접장을 빠져나오면서 딱 그걸 알았고 큰일 났다는 생각이 나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학교 여기저기를 막 헤매다니면서
어차피 면접도 망친 것 같고 여기 오는 게 뭔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경치라도 실컷 봐주자 이런 자포자기한 마음이 돼서 겨우 이제 빠져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막 선배님께서 막 모르는 분께서 이제 길도 찾아주시고 그래서 빠져나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때 헤맸던 길을 매일 걷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3년간 쌓아 올린 것들이 그 면접 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다 부정되거나 통째로 뒤바뀌는 일은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시험일수록 떨리고 겁나고 그게 당연하고 거기에 따라서 말이 뭐 버벅될 수도 있고 그런 실수가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그게 모든 걸 뒤집을 순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그 책을 한 권 읽으면서 제가 똑똑해진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거든요. 뭐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런 저의 어떤 무지를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감함에 대처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이렇게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황정은 소설가님이 너무 무감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독서에서 발생하는 상처를 기꺼이 감당하고 싶다, 감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자면 타인의 슬픔과 타자의 고통 앞에 좀 덜 둔감한 사람이 되는 것. 전 그걸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무의식과 대면하고 상처를 감수하면서도 이 텍스트와 싸우는 일을 멈추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뭔가 정석적이고 뭔가 결점 없이 완벽한 모범생보다도 그 정석적인 그 틀을 종종 빠져나오기도 하는 사람한테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열려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적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로 환원되지 않는 무언가를 지녔고 그리고 뭔가 꿈꾸고 생각하고 행동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그래서 그 환원되지 않는 그 무언가라는 게 어떻게 드러날 수 있냐 하면은 주어진 길을 막 이렇게 정석적으로 따라가고 주어진 길을 향해서 돌진하고 이럴 때보다도 그 길을 좀 벗어나서 좀 산책하듯이 주변을 살피기도 하고 그럴 때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적만을 위한 협소한 공부에만 그치는 것보다도 그냥 각자의 삶으로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주변의 속도에 동화될 필요도 없고 뭐 남의 박자에 맞출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저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온전히 설득되지 말고 동화되지도 말고 포섭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자신으로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너머에서 만날 날을 저도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ou